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150쪽입니다. 이야기의 흐름 이해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달리기 해봤나요? 네, 많이들 해봤겠죠. 그때의 경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땠나요? 네,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 달리기를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딱 한 번 1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가요? 궁금한데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본 다음에 2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의 흐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꼴찌를 읽어봅시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꼴찌, 글 이철환, 그림 장경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례 시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열릴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해요. 수연이는 마라톤이라는 말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못 뛸 게 뻔한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쩌지? 그러자 꼭 완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는 날마다 공원에 가서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화창한 날씨는 수연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마라톤 잘 뛰고 와. 엄마 아빠도 수연이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같은 반 친구인 재혁이가 수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탕!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하늘을 가르자 가벼운 발걸음들이 앞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질어질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수연이를 앞질러 간 상태였습니다. 헉, 헉, 숨이 차서 더는 못 달리겠어. 수연이는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몇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조금만 더 힘내요. 그것은 수연이와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쓰러질 듯 달려오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수연이는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수연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숨을 훅훅 몰아쉬는 수연이의 가슴이 산처럼 솟았다 가라앉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수연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친구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경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아빠, 엄마에게 마라톤에서 완주한 일을 몇 번이고 자랑했습니다. 내 뒤에서 달려오던 친구가 없었다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수연이가 무척 대견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아빠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다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요? 수연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렸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꼴찌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 느낌 어떤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볼게요. 네, 3번입니다. 아름다운 꼴찌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물음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물음들에 대해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글을 한 번 더 읽고 이 물음을 해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우선 영상을 멈추고 여기를 해결해 본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들, 물음 세 가지 다 해결해 보았죠? 그러면은요, 그거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이야기의 내용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꼴찌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요, 종례 시간에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열릴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완주라는 거는요, 다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완주를 한 것이 아닌 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연이는요, 이게 겁이 납니다. 그쵸?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끝까지 못 뛸 게 뻔한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날마다 공원에 가서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부모님은요, 수연이에게 우리 아들 파이팅! 마라톤 잘 뛰고 와. 이렇게 응원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수연이는요, 힘을 내고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탕! 이렇게 마라톤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연이가 연습을 했던 만큼 잘 달렸던 것 같은데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참을 달리다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 그쵸, 가슴이 뻐근해지고 어질어질 현기증도 일어나고요. 수연이가요, 사실은 이 마라톤을 다 완주하기에는 조금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다른 친구들은요, 이미 다 수연이를 앞질러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헉헉 숨이 차서 더는 못 달리겠어. 이렇게 수연이는요,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걸어갔어요. 달리는 것을 멈추고 걸어갔는데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등 뒤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네요. 어떤 일일까요? 네, 바로 수연이가 포기를 하려고 하던 그때 뒤에서요,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뒤에서 달리고 있던 꼴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조금만 더 힘내요. 이렇게. 그것은요, 수연이와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쓰러질 듯 달려오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격려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수연이는요, 이 소리를 듣고요,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게 되었고요. 나만 이렇게 꼴찌는 아니야. 나만 이렇게 못 뛰는 건 아니야. 내 뒤에 누군가가 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었고, 결국 수연이는 결승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완주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수연이는 비록 힘들었지만 이렇게 완주를 하게 되었고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를, 꼴찌로 들어온 친구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물론 수연이도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나오긴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수연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쵸? 네, 그래요. 그런데 수연이가요, 그 꼴찌 친구 있잖아요. 수연이 뒤에서 달리던 친구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경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수연이는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그 친구가 결국은 포기를 했구나? 그런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요, 아빠,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 완주한 일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그날 밤 알게 된 사실인데, 안방 문틈 사이로 아빠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다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요? 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수연이 뒤에서 달리던 친구가 아빠였다는 거였죠. 수연이는요, 그때 알게 됩니다.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렸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밑에 있는 물음 3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마라톤 대회 출발선에서 수연이는 어떤 다짐을 했나요? 네, 여러분들 어떤 다짐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네, 수연이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2번입니다. 수연이가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서. 그쵸?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3번 더 볼게요. 아빠가 꼴찌로 달렸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수연에게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신 것 같지요? 그러면은요, 우리 한쪽 넘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꼴찌를 다시 읽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요. 지금 5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니까요. 수연이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 그 장면을 나타낸 그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도 볼게요. 수연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153쪽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수연이가 뒤를 보고 있지요. 네, 맞아요. 수연이는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기 뒤에 꼴찌로 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다시 힘을 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도 하게 되죠. 4번 그림은요, 수연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합니다. 그쵸? 이 내용이고요. 5번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날 밤 알게 된 사실. 그쵸? 그 뒤에서 달리고 있던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수연이의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153쪽에 3번과 5번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말로 적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적어본 다음에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적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어본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3번입니다. 수연이는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힘을 얻어 결승점까지 달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5번 그림은요. 수연이 뒤에서 달렸던 사람이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아마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잘 적어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몇 가지 단계였죠? 네, 5가지 단계였거든요. 그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 단계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154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세요. 그랬어요. 네, 우리가 아까 5가지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 그리고 이것, 그리고 끝. 이렇게 나눠 보았거든요. 우선 여기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우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요, 처음과 가운데와 끝,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부분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처음에는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연이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 정리했던 그 내용이네요. 그쵸? 바로 여기 1번이요. 그쵸?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가운데도 한번 볼게요. 수연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한다. 네, 이거는요, 아까 봤던 2번째 그림의 이야기.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우리가 정리했던 이 5가지의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를요, 이렇게 처음과 가운데와 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에는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네, 3번째 이야기. 수연이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등 뒤에 꼴찌로 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힘을 내서 끝까지 달리게 된다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고요. 4번째는요. 수연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한다. 이 내용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끝 부분에서는요. 수연이가 비밀을 하나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 수연이의 뒤에서 달리던 사람이 아빠였다는 거.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나서요, 다시 만나볼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처음 부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연이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그쵸? 그 다음으로 가운데 부분인데요. 가운데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은요. 수연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한다. 그쵸? 다음으로 2번째 부분은요. 수연이는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힘을 얻어 결승점까지 달린다. 그 다음에 3번째 부분은요. 수연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한다. 이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끝부분은요. 수연이 뒤에서 달렸던 사람이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내용이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5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운 꼴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수연이가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그쵸? 처음 부분에서는요, 수연이가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친구는요,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에서 수연이가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해서 안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친구는 이야기의 끝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끝부분 있죠? 이 부분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선생님은요, 아빠였다는 사실, 그 꼴찌로 달리고 있는 친구가 아빠였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달린 사람이 아빠였다니 참 놀라웠어.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155쪽 넘어가 볼게요. 네, 155쪽입니다. 아름다운 꼴찌의 주제를 알아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먼저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야기의 제목이 아름다운 꼴찌였죠. 네, 어떤 것을 뜻할까요?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수연이는요, 꼴찌를 했죠. 사실상 꼴찌였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꼴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래 수연이의 뒤에 있던 그 꼴찌는 누구였어요? 수연이의 아빠였죠. 수연이 아빠도 꼴찌였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꼴찌였죠. 왜냐하면 수연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도 좀 몸이 약하셨지만 아들을 위해서 달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꼴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약간 내용이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약한 몸으로 마라톤에서 꼴찌를 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제목 같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수연이는 비록 꼴찌를 했더라도 아름다운 꼴찌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여기 이 장면, 마지막 장면인가 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수연이의 두 볼에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꼴찌로 달리며 수연이에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던 아빠의 마음이 수연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빠가 흘린 땀은 수연이가 힘겨울 때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주제라는 말,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야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을 주제라고 해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야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을 주제라고 합니다. 그쵸. 주제를 찾을 때에는요, 제목이나 인물의 말, 행동, 그리고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 작가는, 글쓴이는 어떠한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제일 텐데요. 그쵸? 이 주제라는 거는요,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수연이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도 흘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적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했던 생각, 무엇이 있을까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 이런 것들도 아마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까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친구들과 한번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더 주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주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56쪽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 상상해 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